있는데도 검찰이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검찰의 업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턱도 없다.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박은정 의원하고 늘 제가 생각이 같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안 수사를 허용하자 일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기해봐라. 그리고 담당 장관인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왕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민변이나 여협, 여성단체 그리고 국민 다수가 아동, 성범죄,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장윤기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는 않기 때문에 법무장관님,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 네. 그 사건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은폐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대검은 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당시에 남부지검은 소문이 와전되었다. 남부지검의 문찬석 2차장 검사는 그냥 본인이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사직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내에서 중대한 성폭력 비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찰이 지금 성폭력 사건 수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걸 되묻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은폐된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보안 수사로 검찰이 은폐했습니다. 그 사건 봐주기 수사한 검사,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친윤 검사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수차례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구속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그때마다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가 공항에 잡혀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것마저도 반려하고 마침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봐주기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의 경찰관들의 유착과 관련된 은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 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는 없다. 보안 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찰 내에서 수사 개시한 사건, 인지 수사한 사건은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5,000건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천 건의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 수사하는 것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 수사도 아닙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의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 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 개시권 5천 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의 기소권의 문제점들을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제3의 기관에서 그 비위를 잡아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에 연연하는 이런 태도로 법무부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제반 작업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같이 국회와 같이 모두를 맞춰서 협조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과거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건들 참 검사가 연루된 그 부끄러운 사건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 당시 정치를 했었고 그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갖고 제19 감사하게 해갖고 결국 무마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들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은폐됐던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일부 특수사건을 일부 남겨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특수사건을 확대해갖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갖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치 권력과 결탁됐던 일부 검사들이 이랬습니다.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는 1%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건 보안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그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 검찰들, 일부 일탈된 그 검사들의 권한 남용, 그 문제는 분명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에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달라는 건 당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에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99% 형사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미 어차피 말씀하신 몇천 건의 그 인지 사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경찰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 처리하고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들을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할 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게 의원님들이 좀 세밀하게 좀 제도를 만들어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같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보안 수사를 통해서 불송치되었던 것을 제대로 범죄자를 잡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관한 것을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 절차를 잘 넣어서 보안 수사가 있어서 꼭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절차를 잘 넣고 누구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주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피해자분들과 그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내용을 철저히 잘 들어서 잘 보완해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보안 수사 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큰 검찰 개혁과 대한민국의 이 사법 정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꾸 발걸음이 뭐라 그럴까요? 엉키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 내용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또한 기회입니다. 더 그 경찰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님 하시고 손소리 의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남희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약 2시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떠시더니 확실히 적응력이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알겠죠? 답변 잘하시라 이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 부부 일신이고 정치 공동체이고 경제 공동체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의 통계 여론조사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대법원의 김건희 선고를 한 달간 연기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8일간 연기해 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해 준 것은 윤석열이 비록 1심이지만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김건희의 1심, 2심 판결 무죄는 잘못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의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그렇게 정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네요.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하는데 우리 정치인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이 과거에 잘못한 파기환송을 한 그러한 것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하고 같은 관계예요. 그 선고도 하급심에서 1심에서 잘하셔야 된다. 잘못하면은 100번 행정처장님이 여기 와서 혼나요.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한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로그인한 시간도 다 있어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 그 김학의 사진, 동영상, 녹음 테이프를 당시 법사위 우리 서영교 의원 초선 때 제가 입수해서 법사위에서 분담해가지고 떠들였어요. 박영선 의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명명백백한 사진과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가 있는데도 검찰이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검찰의 업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턱도 없다.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박은정 의원하고 늘 제가 생각이 같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안 수사를 허용하자 일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기해봐라. 그리고 담당 장관인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왕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민변이나 여협, 여성단체 그리고 국민 다수가 아동, 성범죄,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장윤기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정을 하자. 그런 여론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수기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장관도 그런다면은 우리가 법을 헌법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도 촘촘히 하자.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나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 김학의 사진을 1분 더 드릴까요? 테이프를 내가 다 1분 더 드리시죠. 그런데도 검찰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만 나쁜 게 아니니까 선입관 갖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의원님 뭐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갖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 수사해오는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 몇몇 검사들이 인사조치에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전폐에 일어설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관련해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검찰 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보다 촘촘히 면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좀 입법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 수사를 경찰이 잘못했지만은 검찰이 그런 나쁜 짓한 경찰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염려를 하는 게 지금 부산시장 후보자의 개혁신당 자해행위도 지금 현재 이미 다 나왔는데 꼽을 켜놓고 있잖아요. 광주 문제가 해결되면 부산 것들로 나올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거. 네네.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법무부 장관님 그 어려운 약자와 이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나요? 여성단체 분들도 그렇고 어떤 걸 요구하시나요? 이 과정 속에서? 일단 그 수사 과정에서 네. 피해자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를 저희 법무부를 모셔고 갖고서 했는데 그게 뭐 보안사항 관련 없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사 상황이라든가 재판 상황에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결국 수사에서 정작 피해자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적인 장치를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지금 법무부 내부에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부터 최종 재판 과정까지 어떻게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더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요청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안 수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또 2차 피해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말도 잘 못하지만 증거를 제때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처럼 재판정에 나갔는데 나는 가해자가 저렇게 답변한데 다 거짓말인데 나는 그 재판정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요청할 때 좀 나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반박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 여기에서 그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잘 촘촘하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할 것은 수사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들은 나쁜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은폐하게 된 거죠. 그 은폐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그들은 다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직위도 해제시키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검사도 나쁜 짓 했으면 다 직위 해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은 다 그대로 있죠? 다 어디 가서 승진하고 떵떵거리고 있죠? 이래야 저는 이렇게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처럼 약자들의 이야기를 잘 넣어서 살펴볼 수 있게 저희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이제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예, 증거의 취사 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용될 거라고 하는 선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게 악의를 갖고 운용될 가능성을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좀 맞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고 좀 촘촘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CCTV를 압수수색했다. 그 순간 경찰의 기록이 통째로 검찰하고 공유합니다. 지금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과 동시에 모든 기록이 통째로 서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누구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